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단타 매매 딱 두 개 패턴.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패턴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봉과 또 분봉을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그죠?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 단타에 대한 감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화면 자체를 조금 좀 키워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에서 여기 비나멘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패턴 자체는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아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해요. 한 개는 뭐냐면요. 한 개는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장대 양봉이 뜨고요. 그죠? 장대 양봉이 뜨고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는 거죠. 단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 지금 1번 고가놀이 패턴이 굉장히 많은 종목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계속 고가를 갱신하니까 이게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캔들 한 3개 정도가 고가놀이로서 나오게 됐을 때는 3개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3개 정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5일선이 그러면 이 3개 정도가 나오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겠습니까? 5일선이 요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쯤에. 장대 양봉 부분까지 거의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요.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네 번째라든지 조정이 나온다고 쳤을 때 여기 5일선에서 웬만하면은 지켜주는 패턴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탈이 나오면 단기성 매물이 투하가 되면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적어도 이 5일선을 기본적으로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잘 안 깨버려요. 요 구간을. 그죠? 그래서 이 캔들 3개가 나왔을 때 이 구간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아니면 5일선 달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장대 양봉, 처음 나온 이 장대 양봉의 성격이라든지 성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요. 그죠? 거래 대금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또 재료의 강세 혹은 재료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고가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얘가 충분히 강력한 종목이고, 그죠? 강력한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시장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족하는지를 체크를 한다면 이 고가놀이 패턴도 그렇게 나쁜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나는 좀 불안해 하시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패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 패턴이 훨씬 쉬울 때가 있거든요. N자형 패턴입니다.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은 가장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 N자형 패턴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냐면 N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요 중간쯤 라인에서 사서 그리고 여기 고가 라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2가지 패턴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봉상에서의 2가지 패턴인 겁니다. 분봉상은 더 간단해요. 분봉상은 패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스권 돌파. 분봉상에서는 박스권 돌파밖에 없어요. 그럼 일봉 2개, 분봉 1개죠. 분봉은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요. 박스권만 돌파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일봉상에서의 2가지 패턴에 대해서
종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봉까지 엮어서 같이 보시면 이 단타에 대한 패턴 정의는 끝이 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지금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놀이라고 하면, 자, 유한양행 같은 패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좀 당겨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장대 양봉의 성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의 재료, 그죠? 이때의 재료는 FDA 승인 관련 재료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오면서요. 1조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의 대장주, 그죠? 시장의 대장주. 이 FDA 승인 플러스 이 재료의 어떤 강세, 맞죠? 재료의 강세, 그리고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종목이 고가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요. 고가놀이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고가놀이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매집이 완료가 된 차트입니다. 매집 완료. 맞죠? 매집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구간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패턴이라든지 나머지 재료의 강세, 그죠? 그리고 거래 대금. 여기에서 충족됐기 때문에 이게 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날,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때 여러분들이 분봉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장막판이에요. 장막판에 이때 유한양행이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렸냐면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딱 마지막쯤에 있죠. 마지막쯤에 얘가 한번 좀 일자를 한번 볼게요. 일자를 여기거든요. 8월 28일, 8월 27일 분봉을 보면 되는데 8월 27일에 장 마지막에 있죠. 장 마지막에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장 마지막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살짝 빼면서 마감을 해요. 이걸 조금만 확대를 해볼까요?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조금만. 이때가 8월 27일 마지막이. 장막판에 얘가 이렇게 올렸다가 빼면서 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그 다음날 살짝 누르다가 돌파가 나온 거예요. 이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물량 테스트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또 종가 베팅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유한양행이 이날, 9월 13일 종가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9월 13일 종가에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마지막에 올렸다가 빼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올라가든 눌렀다가 가든 비슷한 그림은 연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일단은 이 고가놀이 패턴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봉 LS라는 종목인데, 자, 대봉 LS가 고가놀이를 하고 있죠. 어디서 고가놀이 합니까, 최근에? 여기에서도 고가놀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도 고가놀이 나오죠. 그죠? 어쨌든 윗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장대가 나오고 나서, 그죠? 여기에서 이제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10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여기 상한가에서는 이제 또 약품 관련해가지고 또, 중요한 재료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자리를 어떻습니까? 유지를 하죠. 이렇게. 맞죠? 고가놀이 중이잖아. 이 장대 양봉 위에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패턴이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얘는 어쨌든 음봉 두 개가 나왔고,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이 5일선을 잡아주고 시세가 나오죠. 5일선 잡아주면서 어때요? 여기 고가. 그죠? 여기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게 추가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내가 요 구간에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 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단타로 챙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고가놀이의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 5일선을 달고 가는 경우도 있고 5일선 닿기 전에 가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주목이 되어 있는 종목. 그죠?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 재료가 기대가 되는 종목. 그죠? 이런 패턴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것들은 이제 N자가 될 겁니다. N자. 두 번째 패턴 N자인데 일봉상에서의 N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약간 고가놀이도 같이 섞여 있는데 얘는 종가가 빠졌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N자라고 보면 될 거고요. 요것도 N자가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요것도 N자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먹었잖아. 맞죠? 계속해서 먹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N자형 패턴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N자형 패턴들은 꼬리들과의 싸움이야. 꼬리들과의 싸움. 맞죠? 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N자형 패턴은. 그래서 이 라인들을 잘 그어줘야 되는데 N자형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라인이야. N자형은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일봉상에서 중첩되는 라인들 있죠. 이런 라인들을 미리 내가 선만 그어 놓으면 돼. 그래서 이 선을 그어놨을 때 나는 요거를 돌파하는 거를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전략 자체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이 아까 전에 고가놀이 패턴 같은 경우는 뭔가를 끌 것도 없어. 그냥 고가만 돌파하면 들어가면 돼.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N자형 패턴은 중첩되는 라인 이 선을 그어가지고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N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짜릿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쪽은 고가놀이 패턴이고요.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쉬운 거는 N자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단타의 모든 거예요. 너무 간단해. 맞죠? 그래서 일단은 분봉상 이제 패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봉상을 아까 말씀드린 고가놀이와 N자형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먹었던 종목들 그죠? 엑셀세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N자형 패턴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N자형 패턴도 보면 첫 번째 N이 강하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약하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N자형으로 우리가 재미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최근에. 맞죠? 라인 끊고 라인 돌파하는 라인에서 먹고 구간에서 먹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봉들을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N자형 패턴이니까, 그죠? N자형 패턴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분봉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분봉을 보는 이유는,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결국에는 중요한 라인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럼 분봉상에서 중요한 라인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인들이 중요하구나. 그럼 이 라인들을 겹치는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그어볼게요. 가장 많이 겹쳐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겹치는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 정도. 지금 이게 흰색 선인데 조금 색깔을 바꿀게요, 제가. 연두색으로 한번 바꾸면요. 요런 라인이 될 건데, 한번 보시면, 자,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런 라인. 그죠?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라인. 그죠? 그리고 지지가 안 나오면은 빠지고. 그리고, 돌파를 해주면 시세가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또 요런 라인들, 장 초반 요런 라인. 그리고 또 눌렀다가 다시 돌파하는 라인. 지지 라인. 지지가 안 나왔을 때 이탈하는 라인. 돌파했을 때 시세가 나오는 라인. 맞죠? 다 중첩되죠, 지금. 근데 자, 이 엑셀 세라피틱스를 우리가 금요일에 또 했단 말이에요.
출발하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요거 조금만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출발하는 라인 자체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때요? 여기. 맞죠? 돌파를 해서 출발해보니까 바로 시세가 나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급이 지켜지는 걸 보고, 이게 지금 10분봉이란 말이에요. 지켜주는 걸 보고 9시 10분 전에 들어가니까 바로 수익이 나버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분봉상에서 거래량 나오는, 그리고 중요하게 겹쳐지는 라인들. 겹치는 라인을 내가 미리 선으로 딱 그어가지고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N자를 기대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N자도 나왔고 추가 시세까지도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은 조금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일봉 봤다가 분봉 봤다가 하는데 지금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일봉 차트도 켜놓고 분봉 차트도 켜놓죠.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을 분봉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띄워놓고 같이 보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거를, 이런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찍는 것보다 저는요, 그냥 순간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 오른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라인을 끊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현대학금 이런 애들도 올랐고 우리기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시외에서 오른 것도 오른 건데 일봉상에서, 그죠? 일봉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찾는 겁니다. 네, 찾아볼게요, 한번. 지금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고가놀이 하다가 추가 상승 나오고 이런 건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조금 부담스럽고, 확실히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이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현대약품 이런 애들도 시간 외에 7% 정도 올랐는데요. 일봉상을 보시면 이게 5,080원 가격인데 여기 앞에 꼬리가 길죠. 장대 음봉 나와 있고 거래량 실렸고, 맞죠? 이런 애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앞에 꼬리가 긴 애들. 만약에 얘가 N자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 실린 요 매물대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N자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은 게 그겁니다. 거래량이 실린, 그죠?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혹은 꼬리가 너무 긴 거, 이런 것들은 좀 패스를 하자, 자제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고가놀이죠. 2,470원. 얘가 2,470원으로 출발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2,470원이라고 하면 이 라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지금 일봉상에서 이 이전 것들을 만약에 안 본다고 쳤을 때 여기 고가가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출발해요. 얘가 출발하는 가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얘가 만약에 우리 기술이 요 라인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은 고가놀이로서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요것만 봤을 때, 요 일봉만 봤을 때 거래량도 여기가 더 실렸죠. 뭐 어느 정도 여기 매물대를, 이전의 매물대를 조금은 소화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1번 고가놀이 패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70원이 이전의 고가이면서 일목균형표상에서도 매물대가 될 겁니다. 맞죠? 일목균형표상에서도 매물대예요. 요거 돌파하면 얘가 어쨌든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얘를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술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 놓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거를 1번 패턴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연휴도 있고, 그죠? 연휴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보이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우리 기술이랑 비슷하게 고가놀이 패턴으로서 갈 수 있는 종목인 거고. 핑거스토리 이런 애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쌈지엔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일목균형표 상에 갇혀있기도 하고 60일선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시외에서 0.62%. 얘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되죠. 41,500원까지는 올라와줘야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미리 라인을 그어놓고 또 저장해 놓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또 넣어 놓고요. 그 외에는 사실 지금 금요일에 오른 애들 중에서는 볼만한 애들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분봉상 박스권이라든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봉으로 가서 자, 이 분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스타일 자체가 한 번에 올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막 올려. 이런 식으로. 맞죠? 이때 이제 원전 뉴스 뜨면서 올라가게 된 케이스인데, 기본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봉상의 성격을. 얘가 어쨌든 출발 가격이 2,470원 정도가 된대요. 요 라인 정도가 되겠죠. 그죠? 박스권은 2,570원이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끄어서 볼 수 있겠죠. 조금만 제가 요거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2,470원 출발. 부근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여기 2,570원. 이렇게 박스를 그어 놓는 겁니다. 거래량이 실린 구간들. 요 라인이고 밑에 박스도 그어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스를 그어 놓고 얘가 어쨌든 초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이전의 매물들을 잘 소화해 주는지를 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을 때 매수를 하면은 어쨌든 여기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전고점에서도 추가적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하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한 방에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맞죠? 자, 1번 한 방에 올라가는 패턴, 2번 파동을 그리는 패턴. 상대적으로 더 쉬운 패턴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2번 패턴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한 방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물량을 이게 다 소화한 거라고 봐야 돼요. 급하게 올린 거기 때문에 다 소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바로 조정이 나와요. 근데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오른 애들은 여기 올라가서 소화시키고 맞죠? 그리고 옆으로 가서 가격 조정을 이미 했고 기간 조정을 하는 거죠. 분봉상에서 기간 조정해서 또다시 분봉상에서 패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또 들어가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 사골 매매 아닙니까? 먹고 또 먹고. 맞죠? 오전에 돌파해서 한번 먹고 요거 땡겨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시 오전에 재돌파해서 먹거나 아니면 오후에 재돌파해서 먹는 이 두 번째 패턴까지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돌파를 이 고가놀이 있겠죠. 여기 처음 먹는 거는 고가놀이 패턴으로 먹고 맞죠? 1번 고가놀이 패턴을 먹고 2번은 뭡니까? 이게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M자형 패턴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의 패턴이든 분봉상의 패턴이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에는 일봉상에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 그리고 그 재료를 내가 알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건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딱 끝이에요. 근데 뭐 말랐고, 뭐 하려고 계속 이상한 종목 건드리고 그래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맞죠?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매매 자체를 오히려 확실한 것들만 제한을 하고 그런 매매들만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 그리고 참는 매매 그렇죠? 그런 매매를 하면서 천천히 성장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트레이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함께 단타하면서 최대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